우리가 1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은 40%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차트에서 보다시피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1년 내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욕만 해댔어요. 제가 2006년부터 주식을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욕한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다른 주식들은 오를 때 몇 배씩 오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시총이 워낙 크니까 도도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몇 배짜리 수익을 주지 않는 주식이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걸로는 내가 투자해서 부자 안 되겠구나. 관심이 좀 멀어지는 거죠. 국민주지만 시작할 때만 해보고 결국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몇 배짜리 주는 테마주, 작전주, 바이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내릴 때는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유혹 안 한 투자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삼성전자 사라고 이야기했던 전문가들은 욕을 다 먹었고요. 아마 지금쯤부터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요. 이게 웃긴 게 작년에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말 들었으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대 샀습니다. 근데 지금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은 8만원대 사요. 근데 5만원대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도 저점에서 이거를 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투자자는 그럴 때 사야 되는데 대중은 그럴 때 사는 걸 싫어합니다. 대중은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좋아하고 진짜 투자자들,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 보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만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왜 파는 것일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왜 사는 것일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나서 2월 23일까지 코스피를 개인이 10조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8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3월 되면서 개인은 6조를 매도하고 외국인은 5조를 더 순매수했어요. 개인은 이 정도면은 지수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을 한 거고 외국인은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코스피 1년간 매물대를 보면은 2400에서 2650선의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오르고 내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은 경험적으로 그때 고점에서 팔지 못해 물렸던 기업들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박스권 고점을 찍고 내릴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팔아야 고점 매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점을 뚫어버리는 거죠. 박스피라는 별명 생겼던 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피가 2000선을 거의 5년간 못 뚫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갑자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2020년에도 엄청난 상승으로 매물대를 뚫어버리죠. 이때 개미들은 주식을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보통 매물대를 뚫는 부분에서 개인들은 주식을 팔아요.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는 이 범위 안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대응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승장 초입에서 개인들은 물량을 외국인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익을 원하니까 이제 테마주나 주도주나 순환주로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거로 돈 번 게 아니라 잃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돈을 잃었어요. 팔았던 주식이 이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억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상승장 끝으로 갈수록 이런 욕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저점 매도, 고점 매수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 삼성전자도 10만원 적에 산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됐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보면은 7만원대가 가장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매물대인 7만 5천원을 뚫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도를 다 매수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결국 8만원대를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1년 전 주가를 보니까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5만원대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못 삽니다. 그때 샀어야지 이미 오른 것들을 어떻게 사냐면서 매도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9만원을 돌파했었던 2021년 1월 초에 그제야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내리 하락했죠. 5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8만원대가 됩니다. 외국인의 이런 패턴을 보면은 왜 개인이 돈을 못 벌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순매수가 4조 6천억이 넘고요. 개인들은 5조 7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도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둘 다 순매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은 팔고 코스닥 주식으로 사고 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코스닥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면은 16,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한 달간 한국 증시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메모리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반도체는 3년 반에서 4년 사이클이에요. 2년 내리 하락하고 2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2년 동안 하락했고 작년 1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더 상승 사이클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고점이 오면은 그때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바뀌겠죠. 지금 보면은 디램 가격이 오르고 생산량도 늘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중에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AI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니까 슈퍼 사이클 얘기도 나오겠죠. 하이닉스는 벌써 이런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18만 원을 뚫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AI로 인해서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회사를 다 뒤져도 삼성전자가 제일 적게 오른 편에 속하거든요. 대세 상승장이 되면은 이 업종 내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을 찾아서 순환매가 벌어집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안 올랐네? 여기가 저평가네? 하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10년 이후에 환율이 1,300원을 넘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22년 10월, 23년 10월, 그리고 지금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제대로 내린다면은 약달러 기조로 이어질 겁니다. 약달러는 환율 하락을 말하는데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 투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환율에 상관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사야 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만 내려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환차익이랑 매매차익 둘 다 가져가거든요. 2014년에 1,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1,200원 아래 정도만 내려와도 외국인은 환차익으로 10% 추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이유는 외국인들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좋아하거든요.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식들이 밸류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고 미국 주식들이 밸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받았던 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위치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밸류업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이번 주총에서 연간 10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더 늘리면은 삼성전자 배당금 여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배당,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경우에는 경영권을 상속받았지만 다음 세대에 상속을 하면은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거예요.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5% 이하고요. 외국인 지분이 55%입니다. 3년 전 영상을 올렸었는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4개 회사 지분을 잘 돌려서 지주사 체제로 변신을 해야지만 다음 세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금산분리랑 지주사 체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이 이제 이 숙제를 해결할 때가 임박했죠. 그 과정에서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오를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 교환을 해도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이 필요한데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다음 주주총회 때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실적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밸류업 확대 정책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3개의 조건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싸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외국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일 구간이라 보는 거고 물렸던 거를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면서 팔고 사고가 바뀌어 있는 거죠.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패턴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냥 눈으로만 체감하지 마시고 공포와 탐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 달 월급 정도 분은 가지고 있어야 그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 보지 마시고 내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식이다. 향후에 내 투자를 위해서 경험은 꼭 해봐야 되는 주식이다 생각하면은 약간의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배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삼성전자를 사겠다 말겠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정말 외국인의 기대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음에는 어떤 주식이 수혜를 볼 것인가로 이어서 생각하는 흐름이 필요해요. 엔비디아 덕분에 하이닉스랑 후공정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거의 9배 올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들이 얼마나 올랐나 본 다음에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다. 그런데 후공정 회사들이 이만큼 오르는 걸 봤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더라도 오를 폭이 많이 남아있겠죠. 주식은 시간의 문제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 했을 때 내 판단이 틀려서 물리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주식인가, 내 판단이 맞으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신 다음에 투자로 이어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단순히 이 영상 보고서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보지 말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